굉장히 호가가 높은 상태에서 쫓아가서 사는 거래가 있을 수 있고 네네. 기다렸다가 죽으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가 매도자가 지쳐서 급매물로 내놨을 때 네. 이게 거래가 되는 거고 네. 똑같은 거래 하나인데 상황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매수자의 적극성 여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간단하게 안 팔리고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네. 네이버에다가 검색으로 그 지역. 예. 이거 꿀팁이다. 예. 예, 그 예를 지역. 들면 지금 뭐 대구 아파트라고 이렇게 딱 치잖아요. 네네. 그거하고 서울 아파트 그냥 동시에 이렇게 쳐봐서 비교해 보면 네. 안에 이제 그 검색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요? 예. 대구 아파트 하면 쭉 내려보면 예. 이제 블로그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네네. 블로그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네네네네. 블로그들이거든요. 네네네네. 그게 이게 뭐냐면 다 영업 활동인 거예요. 힐스테이트 자녀 예. 호실 상담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리고 있는 물건이 많아지면 예.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활동했던 방식대로 이제 네네. 분양 상담사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예.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 보면 이제 블로그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블로그 작업을 해요. 최상단에 뜨는 블로그. 상위 노출, 상위 노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예. 상위 노출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미분양이나 이런 게 없는 지역은 검색해 보면 그런 블로그들이 없죠. 그냥 일반 이제 뭐 그냥 일반 블로거들의 네. 이제 뭐선 그 서울 지역에 관한 얘기 뭐 이런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네, 대구 아파트는 검색하면 네, 브랜드가 나와버려요. 푸르지오. 예. 그렇죠. 네. 포레스트 스위첸, 라운 프라이빗, 할라비발디 이렇잖아요. 대부분 광고들이 예, 이제, 광고가 그냥 브랜드 아파트가 광고를 하는데 예. 서울 아파트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는 그 브랜드들이 당연히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보면 목동 오피스텔 분양 뭐 G9위 G팰리스 909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뭐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예. 미분양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예. 브랜드가 굉장히 약한 개인 브랜드들이 이제 짓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분양이 예. 나면서 이제 홍보 활동을 하는 거죠. 안 팔리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이 여기 상단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이제 그렇죠. 파워링크 같은 경우 입찰제거든요. 네. 그러네. 지금 돈 많은 분들 중에 지금 밀고 있는 것들이 아파텔 분양, 네. 오피스텔 이런 거 좀 많이 빡세게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여기 상위를 잡을 정도니까 네네. 이거 엄청 비쌀 텐데. 그렇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위 키워드라든지 광고 상황을 보면 네. 그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어느 정도 네.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제 네. 거의 블로그가 도배를 하게 돼요. 그 지역에 이제 안 팔리는 물건들이 굉장히 네네. 많아지고 네네.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있는 아파트들도 안 네. 팔리거든요. 광고가 여기 네. 파워링크를 이제 힐스테이트가 여기 막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는 네네. 파워링크에.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 경기도 서울 지역도 이제 이런 대구처럼 예. 이런 이제 광고들이 많이 실리게 되는 이제 시기가 곧 이제 도래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자들이 선택권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많아지면 네. 항상 뒤로 결정을 미루게 돼요. 미루게 되면 네. 이제 급해지는 게 누구냐면 매도자가 급해지거든요. 아파트를 가진 사람 중에 이제 네.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급한 사람이 있고 안 급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안 급한 사람들은 이제 내놓고 그냥 기다리거든요. 네네. 근데 급한 사람은 결국에는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예, 이러면서 이제 가격들이 점점 하락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 살려고 하는 사람의 적극도가 떨어지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적극성. 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적극성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팽팽하죠.
그러니까 매수자는 매수 적극성을 떨어뜨렸고 네. 매도자도 매도 적극성을 떨어뜨린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쟁하지 않고 어. 팽팽하게 그냥 줄다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이 중에 이제 각 개인적인 상황으로 이제 적극성을 띠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매수자가 적극성을 띠면 신고가. 예, 그다음에 매도자가 적극성을 띠면 이제 예, 급매물 거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정체기 때 나타나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미분양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이제 변해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매수자가 힘을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자가 적극성을 더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안 사면은 매도자가 급하게 이제 더 많이 파는. 그러면서 이제 호가도 떨어지고 예, 급매물 거래도 더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이거잖아요. 두 개가 있는데 네. 이쪽이 매수고 이쪽이 매도예요. 네, 네. 적극성이 더 떨어지는 쪽이 유리한 협상을 한다. 그렇죠. 더 당연한 높은 쪽이 불리해진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봤을 때 네. 매수자의 적극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에는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매수자들이 적극성을 띠고 쫓아가서 이제 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탈락할 사람들이 점점 탈락하는 거예요. 탈락하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이런 가격대는 쫓아가지 못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탈락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점점. 그러는 상태에서 매도자들이 또 이 분위기를 그냥 상승 쪽으로 더 이제 기대하면서 호가를 확 올려버리면 네네. 매수자들은 이제 더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정체기가 오고 정체기가 오니까 이 분양 시장에서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기를 띠고 올라갔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물건부터 비싸다는 느낌이 받는 현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네. 현장은 이제 처음에는 청약을 고민을 안 하고 막 일단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처음엔 좀 높았다가 이제 계약이 미계약이 생기는 거죠. 미계약분. 예, 미계약분이 생기면은 그때부터 청약 경쟁률이 확 낮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 이제 청약자들이 고민을 이제 하고 넣는다니. 그 전까지는 사실 고민을 안 했던 이유가 청약을 넣기만 하면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니까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질 거. 네, 어차피 떨어지니까 넣고 보자. 네, 어차피 떨어지니까 여기도 떨어질 거야, 여기도 떨어질 거야, 다 넣고 보는 거죠. 그럼 붙고 나서 고민해야지. 어차피 고민하고 넣어봤자 떨어질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는데 덜컥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상황 보니까 주변 일반 아파트 가격은 좀 뭔가 하락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들이 있잖아요. 규제들이 있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넣었는데 내가 대출이 안 나오네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되고 예, 뭐 이런 그리고 현금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야 그럼 이런 상태면 이게 올라갈까? 이런 이제 고민도 들게 되고 특히 이제 고민이 심한 사람은 자리가 좋은 사람은 또 고민을 좀 덜 하죠. RR 그러잖아요. 로얄동의 로얄층 뭐 이런 거는 고민을 좀 덜 하죠. 근데 좀 뒷동 그늘진 동에 3층 뭐 2층, 3층 이런 거 당첨된 사람은 애매하지. 잠도 못 자고 고민할 거예요. 이거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포기하자. 대출도 안 된다 그러고. 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미계약분이죠. 그럼 이제 미계약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현장에서 바로 이제 야 그동안에 청약이 난리가 났는데 미계약분이 탁 나왔어. 근데 상황이 비슷해. 그러면 얘도 비슷하겠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넣었다가 당첨이 돼서 내가 포기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청약을 기회를 이제 영원히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계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고민하게. 심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하기 어렵구나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좀 한정적이겠구나 이런 불안한 심리가 되면 청약을 아예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 경기도권에서는 거의 송도에서 네, 갑자기 네. 탁 나타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 현장들이 이제 늘어나게 됐잖아요. 네. 서울도 강북 쪽에서 그냥 미기약분이 턱 터진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변곡점에 이미 들어섰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지금부터 더 상승바라고 사는 거는 좀 오바죠. 지금은 이제 더 힘든 게 뭐냐면 분양 시장에서 네. 분양가는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분양가는 더 올라간다. 예, 분양가가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게 지금 예.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땅값도 공시가는 매년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뒤로 이어지는 분양가들은 계속 상승하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이 착각하는 분들이 뭐냐면 분양가가 상승하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한다. 이렇게 성립하는 공식을 세우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거는 이제 잘못된 상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이 분양가가 높은 게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승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은 게 잘 팔려요. 왜냐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고민을 안 해도 그냥 비싸더라도 그냥 막 몰려갖고 사니까 그러니까 다 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변곡적인 상황에서는 네. 이게 이제 안 팔리는, 비싸면 비쌀수록 안 팔리는 재고로 상황. 남는 거죠. 그럼 이게 안 팔리면 예. 안 팔리면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얘가 떨어지는 쪽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새 거가 안 팔린다.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시장의 핵심은 뭐냐? 안정화를 시키는 핵심은 안 팔리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팔리는 게 쌓이기 시작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의 기조를 잘못 잡은 게 무주택자를 다 사게 만들어 가지고 네. 안정화 시키겠다. 예. 제가 볼 때 이런 기조로 느껴졌거든요. 그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네. 안 팔리는 게 오히려 위쪽에 쌓이면 네. 밑에까지 안 산다. 그렇죠. 근데 위에는 막아놓고 네. 밑에서만 사게 하고 위에는 못 사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그거는- 사실 어렵죠. 그건 거의 네, 뭐. 그리고 이게 하면 사람의 심리가 네. 죽잖아요. 네. 그러면 싼 물건도 예. 안 사요. 안 사. 예, 제가 분양 현장에 있으면서 예. 야 이런 거 싼데 이런 사라 해도 안 사. 정말 싼데 왜 안 사지 이런 거 있어요. 이거 공사비도 못 뽑는 가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예. 세곡동에 그쵸. 반값 아파트였거든요. 예. 얘가 미분양이 났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지금. 예, 지금 돌아보면 예. 얘를 안 산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그때 사실 싼 가격이었거든요. 그죠. 싼 가격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강남이라고 안 치는 동네다. 그렇죠. 그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싼 가격인데 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이 뭐냐면 거기는 강남이 아니야. 네. 행정구역만 그렇죠. 강남이지. 네. 강남이 아니야. 네, 맞아, 이러면서 맞아. 비싸다라고 인정을 네. 하는 거예요. 불과 맞아, 이제 완전 1년 전만 네. 해도 외곽 지역에 막 그 동떨어진 지역에 팔아도 네. 비싸게 팔아도 네. 이게 비싸다라는 소리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쌀 때는 하락 때는 약간 외곽에 싸게 팔아도 이게 싸다는 인식을 못 하는 거죠. 그냥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가격이 싼데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지금 비싼데도 싸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사고. 그게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네. 사람들의 생각이 심리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적극도네요. 네. 그게. 네. 너무 적극도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네.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이거 계속 사니까. 그렇죠. 어. 계속 사니까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생긴 원인도 있어요. 예. 네. 계속 비싸게 분양하는데 예.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이 잘 팔린 것 때문에 일반 아파트가 견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집을 잡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 논리가 생기는 거죠. 야, 이게 분양가를 비싸게 하니까 집값을 끌어올리더라. 네네.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네. 가장 잘못된 논리예요. 이 청약 시장도 약간 극과 극을 달리거든요. 네네. 어떤 거는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네. 분양가 상한제 되는 그렇죠. 거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싼 거죠. 예. 싸서 옆에 아파트하고 시세 차익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네. 있는 거. 이런 거는 서로 살려고 날린 거죠. 예.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는 게 낫겠네요. 집을 살 수 있는 자금이 있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좀 무주택자분들 네네. 이런 분들한테는 네. 가능하면 집을 사지 마시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게 안 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버텼으면 이제 앞으로도 좀 버티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 지금까지 무주택이라는 건 네. 게임 네. 끝나는 게 100이라 그랬을 때 90까지 이미 게임이 끝났는데 그렇죠. 10 때문에 내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물론 네, 뭐 네. 이 세상 일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10 때문에 내가 90을 참았는데 네. 지금 산다는 거니까. 그렇죠. 10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사실 이렇게 현재 시황 이렇게 보는 게 사실은 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샀으면 최소한 한 2년, 3년은 보유하고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2년, 3년 뒤, 길게는 5년, 네, 그렇죠. 그 뒤를 계속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막 그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에 도착한 사람은 또 그게 전 재산일 거고. 그렇죠. 돈이 있는데도 안 샀던 사람은 90을 참은 사람일 거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2022년 5월 현재까지 네. 무주택이라는 사람은 기다려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들을 과거에 많이 만났거든요. 예, 예. 어떤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시장에 부정적인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게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꼭지에 사잖아요. 예. 그러면 떨어질 때 예. 가장 먼저 팔려고 시도를 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예. 내가 잠깐 이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서 내가 매수를 미쳤었지. 했는지, 예, 그렇죠. 하락을 하게 되면 거봐 내 발이 이게 네, 이제 네. 생각이 딱 그 맞지. 그러면서 이제 이제는 빨리 팔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하락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이 그분들까지 사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더 꼭지네, 완전. 그렇죠. 사실은 항상 이 시장에서 이제 더 큰 바보 이론이 있잖아요. 예, 예. 바보가 사고 더 큰 바보가 그 다음 걸 사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장 마지막 바보가 샀을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다. 사실 이 시장의 원리는 가장 비슷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사실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규제가 누적되면서 사실 다주택자들이 핵심 지역을 살 수 있는 여력은 거의 떨어졌거든요. 예, 예. 이제 이분들이 사봤자 사실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다주택자들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뭐 1억 미만 사든지 막 이런 거 위주로 사지 핵심 지역에 좋은 아파트 이런 거 사는 거는 거의 이제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매수 주체가 누구냐? 무주택자였단 말이에요. 무주택자들이 이제 2020년 이제 후반기부터 21년 초까지 엄청 샀어요. 그분들이 이제 하나 사면 끝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확 떨어지는 이유 같은 경우는 살 만큼 무주택자 중에 살 만한 사람들은 다 샀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일부 있고 네. 나머지는 아예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아예 안 사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은 뭐 좀 속된 말로 때려 죽여도 안 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일정 비율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그 아파트에 묶어놓을 돈이면 내가 네. 장사를 하지.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산 성장 속도보다 자기 사업 성장 속도가 더 빠른 분들. 네, 이런 맞습니다. 분들은 네. 진짜 때려 죽여도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월세 살거나 이러거든요. 오히려 네. 전세도 안 살아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돈을 굴리는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에다 투자를 거의 안 해요. 목돈을 묶어놓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깔고 앉아 있는 거를 그리고 이제 아예 부정적인 분들. 지금도 제 채널이나 이런 데 댓글 보면은 네. 굉장히 정말 부정적인 분들이 이제 많이 댓글 달거든요. 그런 분들은 집을 절대 안 사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가격적으로도 적극도가 떨어지고 네. 시장에도 적극도 만약에 50 이상이면 집을 살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네. 적극도가 50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다 사서 적극도 그렇죠. 낮은 네네. 사람들만 남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뭐 사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네.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금융 환경도 그렇고 적극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서울에서도 미계약이 나오고 미계약 나오고 거래량이 거래도 완전히 툭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무주택자의 타입 중에 내가 돈 굴릴 때가 있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안 사는 없는 사람. 사람, 예. 예. 그럼 지금 인플레가 오잖아요. 네. 계속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막 금리 올린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네. 그 내가 그냥 땡현금을 들고 있자니 네. 아 이게 그렇고 그렇다고 주식을 사자 주식도 너무 떨어졌고 네네. 그렇다고 집을 사자니 집도 그 말한 대로 적극도가 떨어지는 네네. 국면에 네. 들어와 있는 거고 네. 이런 때는 이현철 소장님은 네. 배짱이님이 만약 물어보면 네. 한 3억 가지고 있다고 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이라면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제 강의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지방 부동산을 사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을 사라고요? 네. 지방이 더 위험하지 않아요 서울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큰 선입견이에요. 우리가 입지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 예, 입지가 좋은 데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상승장에서 입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 지역별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하고 서울 수도권이 사이클이 어긋나 있는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방들이 있어요. 전세가와 전세가율을 잘 공부하시면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 데들은 떨어지지 않고 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만약에 집을 살 거면 서울 수도권에다 하지 말고 네. 지방의 전세가와 전세가율을 감안해서 네, 그런 쪽을 사라. 그렇죠. 그럼 지방에서도 거기 대장을 사야 되나요? 아니면 뭐 사실 이제 그 지역이라면 네. 내 돈에 맞게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웬만한 물건들은 다 올라가거든요. 꼭 1등 아파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네. 지방에는 1등 아파트 빼고 뭐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그거는 이제 입지 분석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사이클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네. 예, 사이클을 가지고 지역에 대비를 다 해봤을 때 예, 사실은 우리 서울 수도권 공부할 때도 예. 예, 뭐 대장이나 이런 거 위주로 사라. 맞아. 예, 그런 얘기 그리고 많이 들어봤어요. 썩다리들은 뭐 안 올라간다. 예. 이랬는데 서울 수도권 지금 아무데나 다 올랐죠. 아무데나 다 찍어갖고 그냥 실거래가 보면 다 올랐거든요. 맞아. 입지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가진 돈에 맞게 살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맞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막 죽으라고 해서 야 이제 결론이 났어요. 강남을 사야 돼. 예. 강남을 사야 돼. 예. 근데 내가 가진 돈을 봤더니 강남을 살 수가 없어. 강남 못 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런 공부를 한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돈을 이제 강남 살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모으는 동안에 더 많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진 돈에서 살 수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이 내가 볼 때 정말 이런 거는 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 지역이 올라가면 그 사이클이 맞으면 네, 다 올라가게 돼요. 올라간다. 사이클.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가진 돈 예. 감안해서 이제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살 거 아니면 이제 갭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의 전세가와 매매가 갭 차이를 내가 가진 돈으로 이제 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라면 말씀하신 대로 대장을 사는 게 맞아요. 네. 돈이 많으면 사이클도 좋고 입지도 좋으면 그렇죠. 그게 그거는 최고인데. 금상첨화죠.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한테 자꾸 입지 공부만 하면은 나는 그럼 뭘 사야 돼? 이 이제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지 좋은 건 다 비싼데.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우리 동네나 20대, 30대가 지금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예. 1,000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없잖아요. 없죠. 예, 없잖아요. 예. 그럼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데 아파트를 찾는다는 게 무슨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1,000만 원을 살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을 보라는 게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갭이 작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1,000만 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어느 정도 공부만 좀 하면은 내가 가진 돈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소장님, 갖춰지는데. 제가 그
물론 유료급으로 요청을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아니, 사이클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오셨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사이클은 네, 사이클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이클이라는 거요? 사실 가장 중심은 대중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중심리. 그러니까 각 개인의 심리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예, 제가 심사임당님 생각 네. 뭐 하는지 모르고, 네, 다 다르죠. 예, 저도 네. 예, 뭐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돈에 관련된 어떤 이 극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동일해져요. 아, 돈에 대해 극한 상황이 되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뭐라면 절대절명의 상황? 그러니까 약간 공포. 네. 공포가 오면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다 똑같이 오거든요.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다 사람들이 똑같이 모여지게 돼요. 생각이. 네. 막 원래 제각각이다가 어느 순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기한 게요. 신기한 게 우리가 담합이란 얘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담합. 맞아요. 네. 뭐 부동산도 담합한다고 네, 그 네. 분야에서 네. 부동산 저기 가지 마세요. 뭐 이런 거 그렇죠. 한다고. 예. 근데 담합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있던 아파트에서도 담합을 시도한 적이 있어요. 예.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분위기가 갖춰져야 담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승장이 쭉 이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담합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막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뭔 얘기가 나오냐면 가두리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두리? 가두리 예. 뭐예요? 가두리가 뭐냐면 중개업소들 있죠. 네. 중개업소들이 가격을 더 낮추도록 울타리 안에다 가둔다는 의미예요. 가두리. 그러니까 이 하락장이 되면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중개인들이 누구 편을 드냐면 매수자 편을 드는 사는 사람 편은. 그렇죠. 든다. 매수자 편을 들어야 돼요. 예. 예, 매수자가 사는 사람 힘이 안 오니까. 우월하니까. 예. 안 오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아파트의 가격을 막 막 까는 거예요. 손님 우리 쪽으로 오게 하려고.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지금 미쳤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 물건을 가치를 막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이 가두리를 막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야 거래가 되니까. 네. 여기 입장에서 거래를 시켜야지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심리가 이렇게 확 몰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한 방향을 향해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웬만한 것으로 이거를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승장이 한번 시작되면 네. 어떤 것으로도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정책으로 그 시장을 돌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좀 다른 측면이 정책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안 하거든요. 오를 거였는데 정책을 한 거다. 그렇죠. 오르니까 이제 정책을 내는데 네. 그걸 시장이 이겨낸 것뿐이다. 이거죠. 물론 이제 잘못 낸 정책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현저하게 좀 잘못되긴 했는데 그동안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냈잖아요.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정부라도 맞아.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장이 그걸 다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지금 이제 그게 누적된 효과가 지금 비로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내려갈 때 그것 때문에 가속화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올라가는 거면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죠. 네. 그러면 그 심리를 네. 그 심리가 다 화살표가 각자 있다가 땅 이렇게 모아지는 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저도 그 사이클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야 계속 떨어질 거라고 그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사요. 네. 야 그래서 야 언젠가는 방향을 턴을 할 텐데 그럼 누군가가 사야 턴을 할 텐데 그렇죠. 아무도 안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지켜보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턴을 해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 사는데. 안 사는데 턴을 한다. 예. 그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가설을 집어넣고 해봤는데 그 답을 찾은 게 결국엔 전세였어요. 전세. 예.
전세가 이제 요즘 보면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린다는 얘기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진짜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렸어요. 안 사는데. 안 사면 안 살수록 네. 전세가가 더 심하게 밀어 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네, 방향을 네. 턴을 해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동시에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 매매가 빠지는데 전세가 얘를 밀어 올려가지고 예, 턴을 시키는 거예요. 턴을 시킨다. 강제로 얘가. 예. 거래가 없는데도 네. 그렇게 해서 밀어 올리게 되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면서 네. 한 2015년 한 중반 말부터 네. 이때부터 이제 갭 투자 열풍이 불기. 아, 맞아. 그때 갭 투자로 300채 산다 뭐 이런 책 나오고. 예. 네. 그때가 바로 1,000만 원 가지고 네. 예, 수도권 일기 신도시 물건들을 살 수 있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막 동탄 이런 데도 엄청 막 네. 뭐 2천만 원으로 산다고 막. 그러니까 무피 마이너스 피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무피라는 건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차만 생기면 무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이제 매매가가 조금 높기는 하죠. 네. 근데 예, 이때 사놓으면은 잔금을 한 3개월 정도 네. 기간 두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동안에 전세가가 전세가 올라가가지고 올라서. 내가 산 매매 가격의 전세가가 네. 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무피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이제 투자 열풍이 부는 거죠. 여기에서 일반 시장에서 이런 투자 열풍이 불고 네네. 예, 이제 이 투자 열풍이 분양 시장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양이 이제 청약 열기가 이제 어마어마해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막 서로 올리고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이제 상승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런 상승장이 생기면 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막아요. 네. 초반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분양권보다 구축에서 먼저 변화가 감지되나요? 그렇죠. 아. 전세가율이 높은 것부터 이제 네. 전세가 올라오면서 이 올라갈 폭이 있어야 되는데 매매가랑 전세가가 딱 붙어 있으니까 전세가가 더 올라갈 폭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밀어 올리는 거예요. 밀어 올리면서 자기가 올라갈 이제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만큼 1억짜리 아파트에 1억짜리 전세를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전세가가 이렇게 1억 만약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1억이고 전세가가 9천이에요. 네. 근데 이때가 전세난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전세난이 생겨서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9천에서 올라가려면 이제 공간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 뭘 하냐면 호가를 올려. 호가가 올라가요. 매매 1억에 있던 매매 호가들이 조금씩 이제 서로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고 조금씩 이제 덜 급한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 내놓은 분들. 그분들이 호가를 하나씩 조금씩 올려요. 그럼 이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호가들이 올라가면 9,500에 거래되고 전세가 그러면 이제 1억짜리 매물들이 싹 없어지면서 1억 1,000으로 매매가가 이제 호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굳이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답을 찾을 필요는 없다. 네. 너무 올랐는데 네. 미분양도 나온다고 막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외곽에서는 안 팔리기도 하고 가격도 뚝뚝 떨어지는데 네네. 수도권에 굳이 수도권은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게 네. 거의 이제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대중심리가 네. 한번 턴을 해서 방향을 결정을 하면 이제 어떤 상황으로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이제 그때 이제 외환위기가 와서 이제 하락 뭐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규제를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주고 막 했는데 하락으로 방향을 이 상승으로 바꾸지 못했거든요. 막 건설사 망하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하락한 거를 나중에 이명박 정부가 안정화시켰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분들이 그것도 생기고. 시장이 그런 건데. 그렇죠. 네. 그것도 시장이 그런 거고 네. 올라간 것도 시장이 그런 그렇죠.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서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규제 막 풀고 할 거예요. 그래도 못 막는다. 아, 그러면 더 지방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인구가 예를 들어 표까지 고려를 한다면 네. 대부분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있잖아요. 네, 네. 저기 박근혜 때 네, 네. 그때도 이거 부산 이런 데 막 올라가는데 네. 서울은 다 전국은 다 규제 완화돼 네,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윤석열 때도 지방은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밀려 올르든 어떤 네. 기회가 있는데 수도권이 꺾이면 규제 다 풀어버리면 그렇죠. 지방 오히려 더 기회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상승장 때 규제가 싹 풀리면 완전 호재가 돼요. 그래서 상승장에 규제 풀리는
때가 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절대 다수의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네네. 지방만 묶어놓고 서울만 풀 수 없으니까. 지방은 그렇게 만약에 서울 수도권이 꺾이잖아요. 네. 지방만을 위한 규제는 절대 안 합니다. 지방을 위한 규제. 예. 대전만 규제하겠다. 네. 이런 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서울 수도권이 하락하는 게 지방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네. 네. 그래서 지방이 먼저 나중에 이제 상승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구 같은 경우 이제 먼저 하락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승도 먼저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사이클이니까. 네, 그렇죠. 상승도 먼저 하게 될 때 이럴 때 이제 얘네들 같은 경우는 네. 예, 규제의 이제 혜택을 입는 아. 예,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최근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런 정책은 아마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어떤 정책이요? 양도세 면제. 양도세 그러니까 면제? 중과가 없는 게 아니고 면제돼. 양도세가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듣기만 해도 행복한데요? 취득세 면제. 그다음에 어떤 집은 가구수에 포함도 안 시켜버려요. 와, 대박이다. 그다음에 뭐 대출은 그냥 막 나오는 거고 네. 예, 중도금 무이자, 뭐 확장비 무료 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막 살아보고 입주하고 막. 네. 거기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요? 그거를 전세로식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제 명의를 이제 주느냐 안 주느냐 여러 가지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애프터 리빙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의를 가져가는 애프터 리빙도 있었어요. 네네. 전세식으로 사는데 네. 일종의 이제 매매를 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취득세라든지 네네.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다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회사에서 지원하고. 예. 그러니까 자기 돈은 그냥 보증금식으로 맡겨주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내 걸로 가져가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네. 나 여기서 안 살고 나갈 건데 네.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알아서 팔아줄게. 책임지고 각서 써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다 팔아줬어요. 풋옵션을 붙여가지고 네. 파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리스백바이 그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명의를 가져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전대를 놓는 거예요. 월세를 놔요. 근데 싸게 들어갔거든요. 싸게 들어가서 월세를 놓으니까 수익률이 그때 한 집당 20 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3-4채 이걸 받아가지고 20 몇 프로씩 월세 놓으니까 떨어지는 시기에 내 돈은 다 안전하게 막 잠겨 있고 수익률은 막 한 20 몇 프로씩 나오고. 그러니까 기회를 잘 잡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잡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실거주 관점에서도 그렇고 네. 투자 관점에서도 큰 돈을 지금 이렇게 꺾이는 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양쪽 관점 어느 관점으로 봐도 지금 서울 수도권 좀 진입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이클 공부를 해야 돼요. 사이클 공부를. 부동산은 사이클 공부가 가장 위에 있어요. 절대적인 거죠. 부동산은 사이클이 가장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입지가 사이클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이클이 안 좋으면 꺾인다. 네. 그러니까 강남 해도 사이클이 서울 수도권이 꺾이는 하락장이 오면 강남도 꺾여요. 그래서 강남도 40% 폭락했었습니다. 강남이고 뭐고 꺾이는 사이클에서는 꺾인다. 그렇죠. 오르는 사이클에서는 올라가고 석 다리도 올라가고. 사이클이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이클과 전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이런 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요. 소장님 유튜브 채널 있으시잖아요. 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라고 네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두 분이서 제가 아니라 어떤 미모 여성분이랑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기 가시면 더 많은 정보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사실 이제 지금 특히 2030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 없는 세대들일 수 있거든요. 사회에 나오자마자 안정적인 어떤 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상황이 아니고 어떤 사회가 정말 전체적으로 어떻게 막 급변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서 그냥 휩쓸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절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회가 여기서 끊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이클이다. 그렇죠. 사이클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인내하고 열심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근데 그 기회를 이제 준비를 해놨다가 잡아야 되는데 네.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일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 기회가 왔을 때 네. 바닥권에 있을 때 네. 이때 더 떨어지길 바라면서 안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기회가 와도 더 떨어지길 바란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놓친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네.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시장을 알려주고 싶다 그랬는데 저도 절망에 빠진 게 이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투자자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네. 제 이론을 받아들이고 사이클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반면에 네. 무주택자분들은 공부를 안 하는 쪽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안 하면서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옛날 방식의 이론 그런 거를 그냥 고집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닥치고 금리야 이런 분들 많아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좀 네. 공부를 하면서 인내를 하시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